안녕하세요. 서산두리치과 박종현입니다. 오스템 대놀에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화상 세미나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구치부 지대주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논문이 되었죠. 2018년에 COIR을 통해 소개된 좌뇌 논문입니다. 어버트먼트 하이트가 짧으면 인터프락시말 본 로스가 더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치과에서 3년 전에 동시에 진행한 임플란트입니다. 그러나 좌측에만 염증이 생겼습니다. 좌측은 우측에 비해 식립 깊이가 얕고 어버트먼트의 진지바 하이트가 짧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버트먼트의 진지바 하이트가 짧은 이유는 결국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급한 대로 플랩을 열고 티타늄 브러쉬로 열심히 청소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일단 급성 염증은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진지발 마진에서 임플란트 탑까지의 거리를 4에서 5mm 아래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근거는 린데이 문헌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점막 두께가 2mm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의 조건에서 본 레벨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다면 지대주 연결 후에 3에서 4mm 정도 점막 부착 부위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국 보면 이제 어차피 연조직 두께가 2mm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본 레벨로 임플란트 식립하게 되면은 이제 점막 부착 부위를 위해서 본 리모델링 본 로스가 진행되는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연조직 두께가 얇다면 저는 좀 더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본 하방으로 더 깊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식립된 임플란트에서 건전한 임플란트의 트랜스뮤코잘 사운딩 뎁스는 평균 4.3mm로 관찰되었다는 문헌도 있습니다. 자, 헐만의 문헌에서 관찰해 보면 이 문헌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사실 생물학적 폭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논문은 아니었지만 생물학적 폭경에 관한 내용도 잠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투피스 플랫폼 매칭 넥의 생물학적 폭경은 3.8mm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마음 아픈 증례를 보겠습니다. 만약 1.5mm 정도 더 깊게 식립하여 수직적 연조직 방어막을 더 깊게 확보하고 더 두껍고 안정적인 연조직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임플란트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티타늄 브러쉬로 골 밖에 노출된 상부 임플란트를 표면을 최대한 처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심바이오 타입에서는 깊게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최종 치은염보다 4에서 5mm 하방 임플란트 탑이 위치되도록 식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3mm, 4mm 이 정도 식립 깊이로 가다가 최근에는 4mm, 5mm, 6mm 정도까지도 임플란트의 픽처 탑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운 문헌입니다. 이 문헌이 사실은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로 채워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임플란트를 식립 깊이를 깊게 가져간다면 그 부위는 커넥티브 티슈로 채워지면서 바이올로직 디스가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 증례를 보겠습니다. 심바이오 타입의 연조직이 관찰됩니다. 47번 부위는 1.5mm 정도 더 깊게 식립하기 위해서 10mm 드릴링 후 8.5mm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완성하였습니다. 임플란트 탑에서 마지날 진지바까지의 거리가 대략 3.5mm 정도 됩니다. 지금이라면 1mm 정도 더 깊게 식립했을 것 같습니다. 4년이 경과하였고 다행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식립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더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3.5mm 이 정도만 확보를 해도 그래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례에서요. 만약에 5.0의 7mm 임플란트를 지금 증례에서 선택했다면 식립 깊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식립 깊이를 제가 원하는 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더 깊게 식립했다면 하치조 신경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길이 욕심을 버리고 6mm 임플란트를 선택한 것이 저는 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이 욕심을 버리면 임상이 쉬워집니다.
자, 이제 이 문헌은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버트먼트의 진지바 하이트가 짧아도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3mm만 넘으면 크레스탈 본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커프 길이가 저는 조금 더 긴 한 3mm 정도는 되는 그런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서 제가 많은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은 어버트먼트의 진지바 하이트보다 크레스탈 본의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립 깊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버트먼트의 각도와 형태에 관한 문헌들도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머전시 앵글이 30도보다 큰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이 위험성이 증가하며 연조직 관통 부위 컨벡스 프로파일은 또 하나의 위험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임상의들이 이제는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컨벡스한 디자인보다는 좀 더 좁은 디자인이 연조직의 실링 효과는 더 좋다는 것을 많은 임상의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지대주를 사용하더라도 가급적 이머전시 앵글이 30도 이하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머전시 앵글이 작으면 작을수록 연조직 실링 효과는 좀 더 좋아진다고 저는 임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상악동 거상술을 멋지게 하고 내원하는 환자입니다. 지대주의 형태가 조금 불량합니다. 만약 지대주의 형태를 이렇게 연조직 관통 부위가 이머전시 앵글이 좀 더 작은 제가 지금 좀 도해로 넣은 이 정도 사이즈로 만약에 줄였다면은 조금 더 연조직 밀폐 효과가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예지성도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지바 컨택 에어리의 쉐입은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모든 치과 의사들이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컨케이브한 형태를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 컨케이브한 형태가 만능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컨케이브한 것이 대부분 좋습니다. 하지만 치은 연상에서 급격하게 컨케이브한 형태에는 상황에 따라서 치태 저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치은 연하 부분과 치은 연상 부분을 좀 나눠서 디자인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본 하방에서 연조직 본 하방부터 연조직 관통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컨케이브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삼차함수를 생각하는 삼차함수 그래프죠. 그 그래프처럼 치은 연상에서는 오목한 것보다는 볼록한 디자인이 치태 저류를 좀 더 막아주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변곡점을 주는 위치를 바로 치은 연하 1mm 정도에 놓고 대부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지대주도 대부분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형태가 아니라면 변곡점이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조직의 위치는 처음 우리가 설정한 그 위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은 연상에서 급격한 컨케이브한 디자인은 좋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에 덴트포토에서 제가 봤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려준 선생님께 전화로 허락을 받고 이 증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립은 굉장히 잘 하셨고요. 어버트먼트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넓어지는, 치은 연상이 급격하게 넓어지는 이런 디자인은 치태 저류를 유발하기 딱 쉬운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글을 올려준 선생님께서 그 최종적으로 굉장히 잘 이제 마무리했던 사진도 올려주셨는데요. 그 증례까지는 제가 오늘 그 사진까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컨케이브한 것이 이제 대부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치은 연상 부위에서 급격하게 넓어지는, 이렇게 좁고 넓어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 부분은 어쨌든 치태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연조직이 좀 더 올라와줘서 이 부분이 이제 잇몸 아래로 들어간다, 컨케이브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뭐 아주 해피하게 또 결론이 나는 거죠. 치은 연하마진이라면은 저는 대부분 오목한 형태로 그래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운이 올라오면서 그 형태를 이제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퀴진지바 마진이라면 변곡점을 살짝 부여하면서 마무리하고, 결국에는 치은 연하마진이나 이퀴마진이나 크라운의 제가 목표로 하는 보철물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치은 연상마진이 된다면은
변곡점을 지나서 크라운 형태를 재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진의 위치는 보철물의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구계측으로 식립이 되었고 커스텀 어벤먼트로 그 부분을 보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치은 연상 부분이 급격하게 넓어지는 이런 치은 연상에서 오목한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에 치태 저류가 관찰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저희가 좀 이제 컨투어를 이제 깎아줬죠. 급격하게 오목해지는 이 부위를 깎아줬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부연에 연결해 드렸는데요. 7년 후에 안정적인 연조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은연 부위에 급작스러운 이런 오목한 부위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치태 저류가 발생하여 만성염적을 유발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식편 저류는 사실 환자가 좀 불편하고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치태 저류는 좀 다른 종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치과에서 수복후 내원하였습니다. 47번 원심이 지속적으로 불편하지만 시술했던 치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고 내원하셨습니다. 원심 형태를 보면 치은 연상에서 오목한 형태로 치태 저류가 쉽게 될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은연에서 급작스러운 오목한 형태, 저는 이런 디자인만큼은 꼭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원심 방향으로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점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협설로 본다면 약간 설치골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변곡점 없이 이제 오목한 형태로 이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교환면 방향에서 본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협측에서 비교적 급격한 오목한 형태가 관찰되고 환자분이 이제 다음에 리콜 시 이제 내원했을 때 관찰을 해보면은 이런 급격한 부의 여우 부분에만 이제 치태가 이렇게 저류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디자인을 다시 좀 변경을 좀 했습니다. 크라운의 크기를, 협측 크기를 좀 더 줄이고요. 그리고 어버트먼트도 좀 더 줄였습니다. 어버트먼트가 협측으로 너무 급격한 이런 디자인 치은 연상에 노출된 부분을 이제 형태를 좀 변경을 했죠. 변곡점을 가지고 좀 이제 치은 연상에서는 볼록한 부분이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차이인지 이제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급작스러운 이제 컨케이브한 부분이 치은 연상에 노출된 부분을 이제 없애준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협측의 교환면 테이블을 약간 줄였고 협측의 언더컷도 좀 줄였습니다. 협측 외형이 좀 감소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정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록한 부분이 치은 연상에 노출된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태 저류 문제가 더 이상 심각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철물 디자인은 환자 팩터가 물론 이제 치태 저류에 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보철물 디자인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악 대구치에서 관찰해 보면은 이 디자인은 어쨌든 뭐 제가 선호하는 디자인에 비교적 가까운데 보면은 그렇게 많이 급작스럽게 오목하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치태 저류가 만성적으로 있는 환자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태 저류는 뭐 치과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환자의 스스로의 구강위생 관리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치과에서 보철을 하고 이제 계속 근질근질하다고 저한테 내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데 가도 이상이 없다고만 계속 들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다시 오셨는데요. 이 환자분은 제가 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보철물을 철거한 후에 치간 공극을 확실하게 더 열어서 원심 컨투어를 좀 조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변화는 치간 공극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비교적 연조직이 이제 안정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제가 어떤 수정을 해드렸는지 잘 볼 수 있죠. 이제 연조직이 나중에 보철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관찰을 해보아도 연조직이 이제 많이 안정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환자는 더 이상의 불편감 없이 잘 보철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형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치간 공극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은 환자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 부분에 음식물이 덜 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나 이제 꽉꽉 막으려고 하면은 자정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이제 오히려 치간 공극이 너무 커서 이제 불평불만이 많으셨던 분인데요. 자, 제가 만들어드렸던 보철물을 보면 지금 봐도 너무 제가 좀 과하게 치간 공극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간격이 좀 먼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간에 파닉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닉을 삽입하는 것을 저는 어버트먼트를 넓게 만드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뒤쪽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전후를 보시면 어떻게 치간 공극이 줄어들었는지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적당한 치간 공극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넓어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좁아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환자분께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편하다고 하십니다. 치간 공극이 상식보다 너무 크게 형성된다면 파닉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터콜리자 스페이스가 이제 부족한 이런 경우들도 우리 임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보다 사실 더 인터콜리자 스페이스가 부족한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럴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충분히 깊게 가져가고 어버트먼트, 샌드블라스팅, 박스, 그루브 등을 형성하여서 유지력을 증강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인터콜리자 스페이스가 부족하지만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제 어버트먼트가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센터에 정확하게 식립하지 못하면 약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성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모양이 다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런 모양, 그리고 약간 오프셋이 있는 모양, 앵글드 사양, 이런 형태를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미리 저는 좀 깎아서 구비를 해놓고 이 어버트먼트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95% 정도는 구치부에서 이제 활용 가능한 것 같고요. 스탠다드, 오프셋, 앵글드 사양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미리 밀링을 해놓고 이 중에서 선택해서 임상에서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하악 제1대고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만약 기성지대주를 사용한다면 약간 서브 진지발 마진으로 해야 제가 원하는 형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약간 크기가 스프라 마진을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형태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하악 대고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클루잘 테이블은 비슷하게 가져가지만 협측 컨투어는 좀 줄여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줄이고 언더컷을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자연체와 이제 똑같은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어버트먼트를 많이 키우지 않는 한 지금처럼 치경부 3분의 1에서 언더컷이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클루잘 테이블은 비슷하게 가져가더라도 협측의 최대 풍용부는 지금처럼 좀 줄여주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제 환자분께서 자연체와 이제 비슷한 크기의 이제 수복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통해서 좀 어버트먼트를 좀 더 넓게 확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버트먼트가 연조직을 관통하면서 넓어지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약간 제가 이제 식립 위치가 좀 잘못되었을 때 이런 분들은 이제 오프셋 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악에서 보면은 이렇게 연조직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저는 어버트먼트를 좀 굵은 걸 쓰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직경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만약 디자인을 잘못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설측으로 너무나 이렇게 이제 우산 형태로 펼쳐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식편재료가 되기 쉬운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통해서 이제 설측으로 어버트먼트를 좀 이제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어버트먼트가 넓어지는 것을 그닥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악 같은 경우에는 설측의 크로스오버 아잇으로도 보철물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대합치 조정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처럼 대합치를 골드 크라운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하악 제2대고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센터에 식립이 됐다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컨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라운 크기를 좀 줄여서 하악 제2대고치를 가고 있어서 기성지대주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식립 위치가 이제 조금씩 잘못된 경우들 이런 경우에 이런 앵글드 사양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이제 오프셋 사용을 사용한다면은 조금 많은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악 제1대고치도 루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센터에 만약에 임플란트가 이렇게 식립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 인터콜리자 스페이스도 충분하고 이런 정리에서는 뭐 크게 뭐 기성지대주를 사용하나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측을 줄이게 되면 이제 뺨이 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클리얼 테이블은 두고 설측을 좀 줄이는 쪽으로, 팔라탈 쪽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조금 제가 생각한 거 센터보다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렇게 미리 깎아 밀링해 놓은 어버터먼트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디자인 오프셋과 이제 앵글드 사양 디자인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식립 위치가 우리는 이제 본이 항상 좋은 경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항상 잘 심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위치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오프셋 사양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본이 많은데도 실수로 이제 잘못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럴 때 앵글드 사양을 사용한다면 많은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고, 기성지대주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수복하기에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성지대주가 이런 모양으로 좀 더 발전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어버트먼트를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앵글드 사양을 이용해서 이제 수복한 증례입니다. 상악 제2대구치를 보면 상악 제2대구치도 뭐 루틴은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이런 어버트먼트를 이런 커스텀 어버트먼트 모양이지만 이런 어버트먼트의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고, 이제 그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인상을 뜨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치은 연화 마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지금처럼 정합을 하고, 치은 연화 마진이더라도 디자인상에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딜리버를 하게 되면은 마진의 위치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상악 제2대 고치는 협측골이 많이 흡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옵셋 어버트먼트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성 어버트먼트가 저는 이렇게 좀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 비슷한 증례들이죠. 네, 하악 제1, 2대 고치도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빼서 잘 보면은 이렇게 폴리싱이 덜 되거나 연마가 덜 된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때는 기성지대주보다 치과의사가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했던 증례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위치가 저희 실수로 좀 잘못 식립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옵스 사양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뭐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는 앵글드, 하나는 정 사이즈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증례를 보면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식립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이제 치간 공극이 너무 커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한다면 저는 이게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중간에 파닉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조직의 실링은 연조직이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버트먼트가 작은 직경으로 연조직을 관통할 때 연조직은 더 좋아한다고 저는 임상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틴으로 하는 치간 공극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원래 자연치가 있었을 때 있었을 법한 크기보다 약간 더 크게 정도? 저도 이렇게 과감하게 치간 공극을 많이 여는 것을 늘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상악대 고치도 루틴은 비슷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흡수가 많이 일어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마진의 위치를 만약에 입술에 스마일 라인을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은 인접체 CEJ 레벨까지 마진을 끌어올린 다음에 보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세면이 넘어갈 확률도 굉장히 적고요. 보철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의 심미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 라인에 가려지는 대부분 이런 경우라면은 치은 연상 마진으로 보철을 가급적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조화로운 타협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버트먼트가 어버트먼트를 좀 더 넓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형성을 한다면 자연치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보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조직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버트먼트가 직경이 작을수록 연조직은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버트먼트 직경을 한동안 계속 줄이기만 한다면 식편 저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환자가 좀 불편할 수 있고, 보철 형태가 너무 비심미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바이스로 보철을 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트먼트의 형태와 디자인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상가가 적절한 타협과 적절한 타협을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임상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